안녕하세요. 네, 미국 관세와 화장품 산업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 굉장히 좀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고, 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미국 관세는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이번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관세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로 나뉜다. 그리고 상호 관세는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일정한 이러한 계산식을 가지고 상호 관세율을 정했다. 그러면 이 상호 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래 상호 관세 부과되는 시행 시기는 10% 보편 관세는 4월 5일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5일부터고요. 그리고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된다 라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관세는 각 나라마다 협상을 통해서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상호 관세를 부과한 그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유예, 며칠 동안 90일 동안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34%로 시작된 중국의 관세는 언제 올렸을까요? 4월 10일 날 기준으로 125%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그 상호 관세율이 높은 비중에 속했던 나라들을 포함해서 모든 상호 관세는 유예, 며칠 동안 90일 동안 유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4월 9일부터 상호 관세 25%였으나 4월 10일부로 10% 기본 관세만 부과되고, 이제 90일이 지난, 언제부터? 4월 10일부터 90일이 지난 4월 9일부터는 다시 25%의 상호 관세율로 무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트럼프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관세 정책에 따라서 탄핵되긴 했지만 최상목 경제부 장관이랑 이렇게 가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또 우리 무역협상팀이 가서 미국의 베센트 장관하고 협상을 했죠. 그래서 서로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한국에서 많은 걸 준비해 왔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좋은 그런 대답이 또 피드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까지 있었죠. 그리고 우리 한국이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좀 우호적으로 될 거다라고 많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의 상호 관세율이 아니고 몇 퍼센트? 10%의 보편 관세만 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다? 7월 9일까지다. 7월 9일까지는 보편 관세 10%, 그 7월 이후에는 우리가 협상이 잘 안 되면 25%의 상호 관세율을 가지고 적용해서 수출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한테 상호 관세를 다 부과를 받았어요. 그럴 때 화장품 산업에서의 그런 경쟁 구조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몇 퍼센트의 상호 관세율을 맞았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의 상호 관세율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료에서는 상호 관세율이 높은 국가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요. 가장 좀 높게 상호 관세율이 부과된 나라가 캄보디아, 또 베트남도 있죠.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거 보면 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많은 국가들이 좀 상호 관세를 좀 많이 부과가 됐죠. 그만큼 이 나라들과 미국과의 그런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미국이 많이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캄보디아, 베트남, 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중국, 또 대만까지, 또 대만은 뭐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죠? 또 아이폰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적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25%로 좀 맞았는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나라가 몇 군데가 있냐면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25%죠. 그런데 우리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미국 화장품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가 한국이었다면 2위가 어디였죠? 프랑스였죠. 프랑스는 어디에 속해 있죠? 바로 유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은 몇 퍼센트를 맞았느냐? 바로 20%를 맞았죠. 그러면 우리보다 5%는 어떻게 관세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의 그런 프랑스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보다는 몇 퍼센트 뒤진다? 관세적인 측면만 단순히 놓고 계산했을 때는 5%의 그런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뷰티에 좀 많은 그런 경쟁 구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뭐 C코스메틱으로 해가지고 원래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찍지 않고 또 그 중국의 뭐 다른 이름을 써서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부분들을 좀 감추고 또 가성비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좀 어필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K뷰티의 경쟁자가 또 중국도 될 수 있는데, 중국은 지금 관세가 어떻게 되죠? 34%에서 시작해서 현재 245%까지요. 네, 245%까지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세가 245%라면 뭐 거의 미국 소비자가 못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화장품적인 면에서 화장품 산업 면에 있어서 우리와 또 미국 그 시장, 미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은 우리와 이제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면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우리보다 낮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K뷰티가 프랑스 화장품보다 좀 우위에 있었는데, 이러한 가격 경쟁력이 좀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볼 때 화장품 시장에서는 한국과 유럽과 중국 이 세 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에서 시작했던 중국의 관세율이 4월 10날 몇 퍼센트로 됐죠? 네, 125%로 뛰게 됩니다. 125% 뛰고 있는데, 지금 업데이트된 4월 14일자 날짜로 보시면 지금 중국의 관세율은 최대 몇 퍼센트까지? 245%죠. 아까 말한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 중에 상호 관세가 245%로 증가했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245%의 그런 관세를 지금 중국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뭐라고 나와 있죠? 중국은 뭐 두렵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기사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좀 잠깐만 보시면,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 이는 기존 발표한 대중 관세율 145%보다 뭐 거의 120%, 100%죠. 145%. 그리고 4월 10일 발표했던 125%에 비해서는 또 120% 증가한 관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미국 수출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갔을 때 대표님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런 대결 구도인데 누가 이길 것 같냐라는 부분도 좀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뭐 달러 패권화부터 시작해서 뭐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그런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인플레나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은 바로 이제 수출길, 즉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끊기기 때문에 어 그런 수출국에 있는 게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왜 내가 수입하는 거에 있어서 수입국으로 있는 거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나라, 대체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미국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 것들 혹은 자국 제품을 소비하면 돼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245% 까지 맞으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는 더 이상 자국의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아마 타격을 입을 겁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로 인해 좀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리고 좀 이러한 그런 관세율을 내릴 거다. 중국이 이게 협상하기 전에 자기 그런 제프를 꺾여서 내릴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한번 찍으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중국이 무릎 꿇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관세율을 좀 낮춰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외적인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를 보면 실업률도 지금 굉장히 높고 또 이렇게 제품이 또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그런 패권 싸움에 있어서는 미국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을 수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또 경험을 해봤잖아요. 중국이 우리 한한령이나 이렇게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 진짜 많이 수출됐었거든요. 어, 제가 해외 영업했을 때 한 초창기에 저희 회사에 해외 영업팀이 한 22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12명이 중국 팀이었고요. 10명이 제가 이제 해외 영업 팀장이었는데 해외 영업 팀이었거든요. 그만큼 해외 그 수출 비중에 있어서 중국의 포션이 굉장히 컸어요. 거의 K뷰티 화장품 회사의 그런 수출 규모의 50%에서 60% 이상은 중국 매출이었거든요. 해외 영업의 그런 매출에 있어서. 현재는 지금 많이 줄었죠. 특히 이제 한한령이나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관세적인 그런 허들이 아니라 위생허가 같은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K뷰티가 중국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인디뷰티가 중국 화장품 시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판로를 개척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오랜 수출길을 열려면 어느 국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계속 미국 팀에 있었고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한번 수출이 되면 또 롱텀으로 또 장기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비 패턴이 한국하고 좀 비슷해요. 이렇게 쫙 떴다가 떨어지고 쫙 떴다가 떨어지고 늘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찾고 또 인플루언서나 또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성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번 제품이 떴다고 해서 또 돈을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은 특별한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아도 미국 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이 인지가 되고 한번 팔리기 시작하면 꾸준하게 팔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소비 시장을 우리가 이제 동물에 비유하면 느리게 움직이는 공룡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뷰티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국가에 더 집중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는 굉장히 좀 이 두 국가의 패권 전쟁을 잘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승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 두 국가의 그런 패권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기류뿐만 아니라 큰 흐름 가운데서 우리 화장품은 어느 국가에, 어느 대륙에, 또 어느 지역에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될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신문을 좀 이렇게 신문이나 이 언론을 좀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좀 집중적으로 중국과 또 미국의 그런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큰 흐름, 또 기축통화, 그리고 트럼프의 그런 정책과 또 시진핑에 대한 정책,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서
되게 지혜로운 수출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약간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소비자 가격 제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리테일 프라이스가 27달러 제품을 보통 뭐 한 25%로 계산하는데 6.75로 우리가 FOB 기준으로 수출을 한다면 관세는 얼마가 되냐면 관세는 1.67불 정도 됩니다. 그럼 대략 한 2,100원, 2,2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관세는 소비자 가격의 대략 한 6.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계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관세가 27달러의 소비자 가격에 제품을 얼마에 우리가 수출한다고 했어요? 6.75죠. 6.75의 25%가 1.69거든요. 그래서 1.69불을 뭐로 나누냐면 27불로 나누면 약 소비자 가격의 6.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3%면 수출하는 가격의 영향이 아주 많지는 않네. 뭐 6.3% 정도면 우리가 좀 뭐 물류비라든지 또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맞다 틀리다를 이렇게 정확하게 뭐 딱 썰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분석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소비자 가격 27달러에 비해 1.69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몇 %면 크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소비자 가격으로 봤을 때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이 관세를 봤을 때는 좀 체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산술적인 부분에서 좀 오류가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세 정책을 매길 때 소비자 가격이 27달러니까 27달러를 기준으로 관세가 1.69다.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굉장히 어려운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뭐 1.69의 관세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에 대한 K뷰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원화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미국 관세에 대한 K뷰티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결론 같은 부분인데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결론은 자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K뷰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장인데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얼마에 수출하고 있었냐면 1,000원에 수출 공급을 하던 제품이 1,000원에 공급을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FOB로 1,000원에 공급을 했을 때 관세가 지금 몇 %예요? 상호 관세가 25%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관세가 25%일 때 관세로 인해 내가 1,000원에 공급했던 제품을 수입업자가 얼마에 인수를 하게 되죠? 원래 관세가 빵이었을 때는 1,000원에 인수를 했는데 지금은 25%의 관세가 붙어서 1,250원이 바로 이제 미국 수입업체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1,000원에 공급하던 그런 제품이 얼마짜리가 되는 거죠?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1,250원의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50원의 그런 제품인데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미국 트럼프 관세 때문에 내가 1,000원에 받던 제품을 1,250원에 그런 납품을 받았네. 어쩔 수 없네. 그냥 뭐 관세니까 뭐 내가 내야지. 뭐 한번 마케팅 비용을 줄이든지 한번 잘 팔아보자 라고 생각할까요? 절대로 미국 바이어들이나 미국 유통업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미국 수입업체가 안게 된 250원의 부담을 누구한테 지울까요? 바로 한국 수출기업,
내가 K뷰티 사장이면 저한테 그거를 지우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수입업체가 낸 관세 250원의 손해를 결국 수출기업에 250원 뭐로 할까요? 제품 원가 하락으로 상쇄하는 전략이 바로 관세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그런 화장품 브랜드였다면, 계속 미국에 수출하는 화장품 브랜드였다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원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미국 수출업체가 자신의 마진을 까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고, 또 미국 수입업자가 또 그렇게 할 리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가격이 또 뭐 한국 단위로 해서 2만 원에 팔던 거를 뭐 수입 그런 관세 때문에 또 이렇게 뭐 22,000원, 23,000원씩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물론 인플레 때문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가격을 오른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고, 내가 그 제품을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국 K뷰티를 수출하는 그런 수입하는 그런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 거래를 계속 하고 싶어 하지,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또 자신의 마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면 판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 수입상에서도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고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하고 가격 할인 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을 사용할 텐데, 안 그래도 그렇게 사용을 해도 지금 제품이 팔리가 말까한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을 더 높여서 자신의 마진을 지켜주고, 또 한국 화장품 수입업자의 그런 FOB 공급 가격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전략을 취하는 미국의 수입업자 또 혹은 미국의 유통업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제조 원가를 좀 낮추는 부분을 좀 깊게 고려하셔야 된다. 왜냐면 관세는 수입업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그러한 미국의 수입업자 또 혹은 바이어가 내 제품을 잘 팔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 원가를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굵직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정책에 있어서 우리 K뷰티가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전략은 뭐다? 원가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특히 몇 %까지? 관세율이 25%면 25%까지. 또 우리 정부에서 협상을 잘해서 뭐 지금 현재 보편 관세 10%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10%의 원가 절감으로 또 지속적인 수출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15%다 그러면 이 15% 정도의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수출업체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떠한 제품의 예를 들고 이 FOB 가격 그리고 미국 벤더의 그런 마진, 그 마진을 과정 가운데 어떻게 조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좀 약간 제가 생각한 한 25분의 그런 강의 시간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세 번째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설명이 좀 디테일하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단시간에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세 번째 시간으로 넘겨서 이 수출에 대한 가격 프로세스 또 미국 시장의 유통 구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관세 전략은, 관세는 수입업자가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부담은 딱 봤을 때 무역 거래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관세는 수입업자, 즉 미국 측에서 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입업자가 내는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은 누구한테 꼭 지게 된다? 누구한테 옮겨지게 된다? 바로 수출하는 업체한테 넘겨지게 된다.
즉 그래서 수입업체가 낸 관세 250원의 손해는 결국 수출기업의 250원 제품 원가 하락으로 혹은 수출업체의 그런 250원의 부담으로 넘겨오는 그런 전략이 관세 정책이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한 제품을 들어서 미국 유통 구조에 따라 어떠한 마진 구조로 벤더들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마진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유용하고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